네, 마켓무버입니다. 이번에는 화장품 업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업종, 미국과 중국향 수출 기대감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 향방 예견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 신한투자증권은 화장품 업종의 결론은 저점 매수에 나서볼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화장품 업종에서 연말 연초 주가 변동성을 키울 만한 이벤트는 미국과 중국향 매크로 환경 변화가 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지난 12월 둘째 주에 중국에서 나온 경기 부양 의지가 재확인됨에 따라서 대부분의 화장품 종목들이 저점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올해 11월, 12월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전년 동월 대비해서 20% 내외의 성장세를 여전히 그려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향 수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두 자릿수대 성장세 또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 계속해서 주가 상승세에 나타낼 것이다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밸류에이션 콜이 가능한 매력적인 주가 수준에 위치해 있는 데다가 이에 따라서 4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부합해 나갈 기업들 위주로 적극적인 매수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로 좀 압축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다 괜찮은 수준이지만 그중에서도 좀 기업을 골라본다면 일단 기초 케어류 쪽에서는 APR과 VT를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꼽고 있습니다.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의 미국향 실적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 탑 100 브랜드 안에서 랭크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살펴보자면 기초 케어류 안에 VT와 APR이 꾸준히 순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에이프릴 스킨 그리고 메디큐브 브랜드가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VT는 이제 아픈 만큼 예뻐진다는 리들샷이 올해 최고의 히트 상품이었죠. 따갑지만 효과가 좋다는 기초 브랜드로 인해서 올해 한 해 최고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전망이 되고 4분기 실적도 사상 최대치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색초 제품류 안에서는 클리오와 에이블CNC를 포함한 비상장 브랜드들의 선전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비비크림과 쿠션 팩트로 상위권 순위에 랭크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색조 제품 안에서는 어떤 종목 바라봐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입니다.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양방향 기대감이 아직까지 있다라고 평가를 받아가고 있고요. 미국 색조의 수출이 증가한다라는 점에서 대표 수혜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세상 법인의 가동률 회복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중국 수혜주다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타 OEM사들이 3분기 때 보였던 매출 혹은 이익 성장 저해 요소가 4분기에도 유지되고 있지만 반면에 코스맥스는 직전 분기 대비 소폭이나마 실적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평가도 함께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 미국향 수출액 변화 보시면 최근 두 달 사이에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볼 만한 포인트인데요. 내년에는 어떤 K뷰티 기업이 가장 빛나는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안목을 가지고 잘 골라보는 능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이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3일제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4% 넘게 하락세 12,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배당락도 있고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빨간색 보이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3일제약, 제약사 중에서는 사실 이렇게 네이밍드 제약사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 기업을 설명할 때 부르펜 시럽 이렇게 얘기하면 더 알기 쉬우실 것 같아요. 두 가지 좀 모멘텀이 있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 바이오스 플러스라는 기업에서 골관절염제를 이제 개발을 임상 3상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좀 받았었는데 미국에서는 21조 원의 가치를 좀 인정을 받은 기업이죠. 이 기업이 만든 골관절염제 로시비빈트가 이제 내년에 FDA의 어떤 품목 허가를 기다리고 이제 내년 초에 한다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3일제약이 $10,000,000를 주고 국내 독점 시판권을 샀죠. 요 3일제약에서 이제 앞으로 이 그 약으로 어떤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 계산을 한 게 나와 있는데요. 국내 그 관절염 치료하시는 분들이 270만 명이 계신데 줄기세포를 적용을 했을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가 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270만 명 중에 10%만 마크를 좀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1,000만 원에서 새로 나눈 약은 300만 원으로 싸지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1년에 1,600억 정도 영업이익 20% 추정을 했을 때 1,600억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 적용을 하냐면 3일제약은 이제 미국에서 만든 기업은 내년에 이제 FDA 품목화를 하고 3일제약은 1년 정도 뒤에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26년도서부터 모멘텀이 생기냐? 그게 아니죠. 그 이제 수입을 하는 약품이 미국에서 품목화가 되는 내년 초서부터 저는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의 저만제 공장, 인공눈물 관련해서 공장 크게 하나 지었는데 CDMO 공장이죠. 대리 생산을 해주는 미국 안과질환 1위 기업인 엘로간, 그 다음에 프랑스 떼아와 협력을 해서 위탁 생산으로도 내년에 굉장히 좋은 어떤 매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해서 3일제약을 한번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3일제약 보니까는 수급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PSK홀딩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10% 넘게 급등세, 오늘의 특징주입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새롭게 주목받는 반도체 장비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원래는 이제 어제부터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어제는 제가 이제 장중에 언급을 못 드렸고 저녁에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부터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이 PSK홀딩스가 지금 급등이 나오는 이유가 일단 증권가의 호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호평이 나오고 있냐면 내년부터 이제 HBM4가 본격적으로 양산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이제 차세대 이제 인공지능 칩 이제 그 루빈이 3분기부터 이제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 이제 HBM4를 이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삼성전자랑 이제 SK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HBM4를 내년 이제 중반기부터 지금 양산에 들어가고 그 전에 이미 이제 장비 반입까지도 이제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 PSK홀딩스가 이제 그 대표 수혜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증권가의 호평이 나오고 있고, 일단은 이 HBM4에 들어가면 이 TSV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웨이퍼에 이제 미세한 구멍을 뚫고 이를 이제 구리동 금속으로 채워서 정기적 연결을 제공하는 공정인데 이게 2배 증가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발생한 이제 파티클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이 디스컴이라는 장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이제 그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이제 HBM4에 들어가면은 이제 패키징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이제 반도체 이제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이제 범프 리폴로에 들어가는 리폴로 장비가 있는데 지금 이 회사가 또 이제 그 장비까지도 만들고 있어서 한마디로 이제 HBM4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계속적으로 지금 빠르게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매출액이 한 947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지금 1,800억을 지금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도 한 27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700억대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호황기를 맞이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장이 약세다 보니까 주가는 많이 빠져 있다.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고 일어서는 그런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늦지 않았으니 지금 가격대부터 36,6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빠르게 44,000원 자리를 터치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를 터치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 안착을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은 한 55,000원, 6,0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을 바라보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SK홀딩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확실히 좀 반도체 쪽으로는 이전보다는 좀 괜찮아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가격이 저렴하고 모멘텀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시장에선 가치를 찾아가는 흐름을 최근 들어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어려운 시장에서 한 가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LB인데 2.5% 넘게 상승세 13,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호 이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TLB, 뭐 심텍, 뭐 이런 그 대덕전자 이런 기판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한 4, 5년 동안에 최저점에 이제 주가가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일단 실적이 그만큼 안 나왔고 주가도 그거에 따라서 같이 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뭐 떨어지고 그다음에 실적이 안 좋아지고 이건 뭐 과거의 일이니까 이제 상관이 없죠. 신규로 접근하는 기준에서 앞으로 좋아질 수 있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과감하게 좀 약간 트라이를 들어가도 될 만한 기업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TLB 같은 경우도 역시 좀 그 기판 쪽 기업으로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DDR5 쪽에서 모멘텀을 타서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만 최고 주가를 한번 찍기도 했었었는데 좀 몇 가지 이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재료를 한번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쪽에 고르게 좀 그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약간 하이닉스 쪽 향이 좀 진한 그런 기업이라고 그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CXL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은 당장의 어떤 뭐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내년, 내후년을 보고 기술을 개발한 부분은 일단 차지를 하고 가장 이제 실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SSD, 이제 기업용 SSD라고 얘기하는 이 SSD 기판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얼마 전 이제 뉴스가 나왔었을 때 하이닉스가 이제 테슬라와 1조 원대 이 SSD 공급 논의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 TLB가 하이닉스 SSD 기판 담당이거든요. 요것과 관련돼서 작년 올해 실적을 좀 약간 시쳇말로 죽을 좀 썼는데 내년에 굉장히 좀 약간 퍼포먼스가 나올 것 같아요. 주가도 거의 좀 바닥을 좀 잡았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단 마이크론형 SSD 매출이 전년 대비 올해 좀 2배가 좀 넘게 올랐습니다만 실적에는 사실 이렇게 큰 도움이 좀 안 됐고요. 하이닉스 관련돼서 그다음에 이 SSD 기업용 SSD 관련돼서 이 낸드 쪽 기판 쪽에서 내년에 한번 좀 퍼포먼스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최근에 좀 외국인들도 약간 좀 입질이 들어오는 좀 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관 쪽 수급만 조금 받쳐준다라고 하면 지금은 일단은 뭐 내년 올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최저점 주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에서 TLB 기판 쪽 한번 좀 살펴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어제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우리넥 가지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네. 오늘 급등세 19% 넘게 급등세 1시부터 주가가 슈팅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다. 약간 좀 꺼지긴 했습니다만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가 나왔고 오늘 마지막 기업으로 한국정보인증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넷이 보니까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반대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수급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연이어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세요? 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제가 이제 솔리드, 그다음에 코이버, 우리넷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후발주로 이제 한국정보인증을 또 한번 꼽아볼까 합니다. 약간 그 느낌으로 가지고 오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꼽는 순간 다 가고 있어요. 우리넷도 이제 갈 때까지 언급된다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언급할 수가 없어서 한국정보인증을 한번 제가 이제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이제 보안 쪽이 이제 양자 컴퓨터 때문에 보안 쪽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인인증서 1위 기업인 한국정보인증을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OTP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미래테크놀로지라는 이제 OTP 만드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OTP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SK 실더스와 이제 제1금융권 업무 시스템 2차 인증 고도화 사업에 참여를 해서 모바일 양자 OTP를 성공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지난 2023년 정도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후발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특히 제가 이제 이 양자 보안 쪽을 언급을 드릴 때 실적이 다 좋은 종목들만 언급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정보인증도 매출과 영업이익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완벽하지 않습니까? 실적까지.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도 1,700억대라서 본연의 자본 총계 대비 낮아요. 그래서 저평가 상황의 양자 OTP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후발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4,100원 정도부터 4,0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한번 잘 모아가시고 제가 이것도 갈 때까지 계속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정보인증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